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볼게요. 함께 해주실 뇌생남 이시안 쌤 그리고 김예은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3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한번 공개해 볼까요? 네. 그 아이스버킷 챌린지 할 때처럼 물벼락을 맞을게요. 알겠습니다. 자, 학생들의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공부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오늘도 톡방이 톡 열렸습니다. 네, 반가운 사람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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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나요,들? 보고 싶었네요. 언제 봐도 참 반가운 친구들이에요. 그러게요. 네. 자,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좀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시안쌤이 힌트 많이 주세요. 네, 많이 줄 텐데 어차피 모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맞아요. 문제 풀어볼게요. 공무원 전용 항공권을 지칭하는 말로 한국 국적기를 이용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일반 항공권의 2배에서 4배 가격이 측정되며 환불, 일정 변경, 마일리지 적립 등이 자유로운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영어 약자예요. 예, 영어 약자입니다. 영어 약자, 세자. 이거의 줄임말이 기타의 줄임말이기도 해요. 아, 진짜요? 네, 음악적으로. 몰랐어요. 예, 음악인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표현.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네. GTA? GTR?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둘 중에 있나 본데요? 5, 빨리 하나 잘 생각해봐요. 3, 기타니까 GTR? BTR 기타야. 정답입니다.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GTR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쿠스틱 기타는 AGTR, 일렉트로닉이면 EGTR이라고 합니다. 네네. 역시 음악가. 음악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좀 있네요. 네네. 네. 정부 가격인 거예요, 한마디로. 정부 가격인데 저게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400만 원을 주고 산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너무 좀 약간 너무 기업이나 그런 쪽에 좀 좋은 제도가 아닐까 해가지고 약간 좀 의문점이 있는 그런 제도죠, 지금. 네. 왜 이렇게 받는다고 비싸게 그러죠.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 사실 예전에 80년대, 90년대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국적 항공기를 이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또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환불이나 변경이 굉장히 불편했대요. 좀 더 돈을 많이 주고라도 좀 그런 걸 플렉시블하게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환경이 많이 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공사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변경도 좀 자유로운데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북한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원격 접속 악성 프로그램. 주로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개인 홈페이지 등 보안이 취약한 서버를 장악해 공격 서버로 활용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알 것 같은데요? 뭐예요? 이거 4글자죠? 너무 자신 있게 틀린다고 하니까 아, 우리 진짜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4글자 맞는데? 네 글자 뭐라 어떤 걸로? 고스트렛. 아. 우측 카운트 아주 틀리진 않네요. 들어갑니다. 아. 이상한데요? 정답은 고스트렛입니다. 네, 자. 고스트렛. 정답입니다. 그래서? 사실 약자거든요. 아. 그 R이 리모트, 그다음에 SS, 그다음에 이제 트로잔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그걸 RAT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격으로 그런 트로잔 바이러스를 심는 거다라고 해서 그 렛이라는 약자가 나와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령지 고스트 렛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것들을 심어가지고 분수산업이라고 그러죠. 그런 어떤 기밀을 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작업을 했었대요. 네. 다행히 사전에 좀 차단이 돼가지고 드러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위협은 늘 있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맞췄고요. 세 번째 문제도 풀어볼게요. 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평화. 문제가 짧네요. 뭐. 예. 옛날에 그 로마인 이야기 같은 데 보면 로마가 이제 패권을 장악했을 때 이렇게 불렀거든요. 모 로마나 이런 식으로. 옛날에 동화 같은 데서 보면은 네. 이제 이솝우화 같은 데서 동물의 이렇게 왕국이 있잖아요. 근데 뭐 아, 그럼. 호랑이가 원래는 왕인데 호랑이가 맞아. 없는 자리에 내가 왕이다 이러면서 맞아. 왕 행세를 하는 또 호가 호의 아닙니까? 호가 호의 그게? 그런 동물이 하나 있죠. 여우?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아, 이게 참 어렵네. 아메리카 폭스?
자, 팍스 아메리카. 네, 오답입니다. 정답은 팍스 아메리카였습니다. 저 팍스가 평화란 뜻이에요. 네. 아, 그래요? 팍스 로마나 그러면 로마가 주도하는 세계 평화. 네. 로마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를 주도한다는 의미로 팍스 로마나가 이제 원조로 있고요. 그다음에 그 2차 대전 한창 그 전 무렵에 이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었잖아요. 그래서 네. 팍스 브리티시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미국이 한동안 패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pak스 아메리카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미국 2015 무역촉진법 내에 교역 상대국 환율과 관련된 규정으로 미국에서 3월 발효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국의 주요 교역국 가운데 환율 개입국들에 대해서 엄격히 분석하고 해당국에 대한 통상, 투자 부문의 직접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것 등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음유 학생 문제가 다 어렵네요. 사실 이 문제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치킨 이름 중에 이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있어요. 회의할 때 예, 맞아요. 치킨 이름이 너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지현 씨를 참 좋아하거든요. BHC? 이건 뭐. 우주 카운트. 예. 뭔지 모르겠어요. 설명을 들어보는 게 나아요. BHC? 모르겠어요. 자, 모르겠어요. BHC? 정답이에요. BHC가 사람 이름이에요, 그냥. 예. 베넷, 해치, 카퍼 상원이었는데 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해서 만든 법이라서 BHC라고 부릅니다. 저기 나 있죠 환율 조작국이라고 해서 가령 그러니까 자유무역으로 하자면 예. 그 가령 뭐 미국에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환율이 떨어지고 나가면 환율이 올라가고 그런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무역이 형성이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환율을 어느 정도로 조작이라기보단 유지하는 나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시장 질서가 어지럽혀진다 생각해서 환율 조작국이라고 해서 환율을 네. 가지고 좀 그런 식으로 너무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가하겠다. 예. 이게 이제 BHC 얘네 이 세 명이 모여서 만든 법이에요. 네,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네. 안티고네, 엘렉트라, 오이디푸스 왕을 쓴 그리스 3대 비극 작가 중에 한 명은 누구일까요? 그리스 사람 이름이라 그리스 사람의 그 유명한 사람들이 몇 명 있죠. 그렇죠. 신화. 그리스 로마시나 힘 좋은 사람. 헤라클레스? 그렇죠. 예. 그렇죠. 또- 대표적인 이름인데 짐을 붙여야 되는데. 택배요, 택배. 어떻게 붙여야 될까요? 어떻게 붙여야 될까? 대포로 쏘나? 아니면 중포로 쏘나? 선포. 아, 오초 카운트 주세요. 4, 정답은 3, 소포클레스입니다. 소포클레스. 근데 영어로는 정답입니다. 소포클레스 전에 아이스키러스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때 그 경연처럼 했나 봐요. 그래서 아이스키러스 그 다음 때가 소포클레스고요. 그러니까 아이스키러스는 원래 그 그리스 미군 혼자 나와가지고 막 떠들 막 이러는 건데 아이스키러스가 2명이 나와가지고 서로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을 만들었대요. 네. 근데 소포클레스는 1명 더 나와서 3명 이상이 나와서 하는 건데 우리가 아는 그 오이디푸스나 엘렉트라 이제 유명하잖아요. 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런 것 네, 때문에 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리피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 3명을 일단 그 그리스 3대 비극 작가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예은 학생 어땠나요? 아예 마음을 놨거든요. 그렇죠. 그냥 벌칙을 받아야겠다 오늘 오랜만에 했는데 네. 힌트가 너무 결정적이어가지고 네, 네. 벌칙을 좀 피해가네요. 저는요, 우리가 좀 애를 잘못 키우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되고 미안해요. 혹시 이 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제? 문제 자체는 진짜 어려워요. 오늘 네, 어렸어요. 어렵고 사실은 뭐 GTR이라든가 아니면 BHC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알면 좋겠지만 네. 그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이런 걸 모른다 하더라도 아주 뭐 좌절하지는 않았으면 네. 하는 마음이고요. 네. 대신 소포클레스나 이런 인문학적 지식 정도는 좀 아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앞서 퀴즈에서 이 북한의 해킹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국내 대기업들이 여기에 당했다고 하죠. 아하. 네, 국내 기업들의 취약한 정보 보안 시스템에 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요. 네. 최근에는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미 제 것도 다 노출이 된 것 같아요. 아하. 네, 하지만 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기업들이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예은 학생도 인터파크는 자주 이용하나요? 인터파크 자주는 아닌데 가입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 유출됐더라고요. 그래서 보자마자 탈퇴해버렸어요. 근데 이미 늦은 탈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된 일인가요? 7월 11일인가에 그러니까 인터파크 전산망이 해킹을 당했는데 1,030만 명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갔다고 그래요. 1,030만 그렇죠, 명. 그렇죠. 근데 이 중요한 거는 해킹이 된 걸 몰랐다라는 거죠. 그걸 언제 알았냐면 이게 빠져나가는데 이거를 그 내가 이렇게 유출하지 않게 해서 30억 원을 달라라고 협박 메일이 왔을 때 알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된 데다가 또 하나는 그렇게 인지가 된 상태에서 그거를 약관을 변경하는 식으로 이게 그 유출되는 건 고객님들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약관을 변경하는 것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아유 세상에. 기겁하네요. 이건 좀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슈에 관한 뉴스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사들이 있나요, 선생님? 네, 그래서 첫 번째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파장인데요. 거기서 이제 책임 회피 약관 변경이라는 부분을 좀 집중해서 다루는 기사입니다. 네. 일단 인터파크는 지난 20일 인터파크 이용 약관 변경 안내에 대한 글을 공지하고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책임을 지시하는 내용을 알렸어요. 네. 근데 이게 일단 책임을 회피하는 어떤 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도 문제였지만 실제로 변경된 시기가 더 문제가 됐었는데 인터파크가 약관을 변경하기 전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먼저 인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공지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먼저 이런 식으로 쿵짝쿵짝 했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해보니까요. 그 보안 점검 시스템 미비를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하고요. 회사 측의 호술한 모니터링이 결국 1,030만 명 회원 정보를 유출하는 그런 사태까지 만들었다라고 이제 그 지적을 했습니다.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뭔가 굉장히 커지고 장사한 IT 기업인데도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국민들이 좀 놀라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기사도 확인해 볼게요. 네. 네, 그 역시 인터파크 파장에 대해서인데 역대 해킹 피해 및 보상 사례는 어떤가 하는데 역대 해킹 피해 사례를 보면요, 일단 2008년에 옥션이 가장 그 대규모 중에서는 제일 첫 번째였거든요. 네. 그때가 피해자가 1,000만 명이었고, 그다음 2011년에 넥슨, 네이트, KT 해가지고 계속 일어났어요. 예. 농협 같은 경우가 그 카드 회사가 유출이 됐었는데 카드 회사는 1,000만 명 단위가 아니라 네. 2,500만 명 이런 식으로 단위가 일어났고요. 전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KB 국민카드가 2014년에 해킹을 당했는데 네. 피해자가 5,300만 명이래요. 아니 우리나라 국민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중복돼서 쌓여있는 한 사람이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그런지 어쨌든 가장 이게 최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인터파크 이번에 1,030만 명까지 계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이런 대규모 그 네. 유출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 전에 이제 첫 번째가 옥션이라고 했잖아요. 옥션 때는 그 기술이 조금 보안 기술이 이제 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KT를 거치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보안 기술도 발전했어야 되는데 또 똑같이 당했다. 네. 거의 뭐 한 10여 년이 지나도 똑같이 당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아요. 사실 처음에 옥션 유출이 됐을 때 정말 네. 충격을 받았는데 맞아요. 이제 뭐 털릴 때를 다 털렸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뭐 또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현실 아이, 자체가 굉장히 씁쓸하네요. 뭐 주민번호가 내 겁니까? 남들 거지.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사실 이제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거에 책임 회피가 좀 아니냐, 이 약관 변경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이렇게 깊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봤나요, 이은 학생은? 첫 번째 기사를 보니까 네. 아, 기업은 진짜 무책임하구나 그런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당연히 기업의 잘못이고 이게 몇 년 동안 어떻게 계속될지도 모르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죄송하다 이렇게 이렇게 보완을 하지 않고
회피부터 하려고 한다는 사실 자체가 되게 네.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이렇게 기사를 보면은 인터파크가 2달 동안 해킹 사실도 몰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 인터넷 기반의 사업이다 보니까 보안 시스템도 더 철저해야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더 빨리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이게 사실은 진짜 어렵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APT 기법이라고 하는데 살금살금 젖어드는 거죠. 갑자기 비가 팍 오면은 싹 피할 텐데 네. 정말 이게 지금 비가 오는 건지 아닌지 모르게 이게 굉장히 장기간,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장기간 진행된 해킹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믿고서 이런 IT 기업 같은 어떤 보안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기술력이 있을 것이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했는데 뭐 IT 기술이 뭐 이래. 우리랑 뭐 비슷하잖아.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좀 당황하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약관 변경이 논란이 되니까 시행을 잠정적으로 연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만약에 소비자 반발에도 그 불구하고 시행을 했다 이랬을 때 그 법적 효력이 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실 이제 계약이라는 게 이때 지금 변경을 한 거라면 사실 이때 계약이 일어났으면 이거는 이 다음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를 소급해서 적용하려고 했을 때 사실은 이걸 알고서 그랬다라는 게 더 이제 분노스럽지만 네. 실제로 이 소급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 뒤로 이 약관에 사인하고 가입하는 사람이라면 이 약관이 적용이 돼도요. 그래서 이런 시도는 좀 쓸데없지 않았나. 예, 분노만 자극하고 그러지 예. 않았나 네. 싶어요. 사실 우리가 어딘가에 가입할 때 또 보험에 가입할 때 약관에 대해서 잘 알려주지 않거나 너무 일방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의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개선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니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은 개선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건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SNS 그런 쪽에 약관들이 이제 불공평한 게 많아요. 네. 가령 뭐 카카오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개선이 된 사례인데 네. 우리가 카카오에 사진을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약관에 의하면 이 사진을 카카오의 어떤 그 자회사들은 다 쓸 수가 있게 그런 약관이었대요. 근데 그거를 공정위가 이제 살펴보고 이 약관은 불공평하다라고 해서 개입해가지고 바꿨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정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개선하고 약관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것인데 예은 학생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두 번째 기사를 네. 보면서 마지막 부분에 있잖아요. 네. 해커가 뚫으려고 한다면 어떤 사이트라도 뚫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이 되게 무섭네요. 네, 기억에 나는데 어떤 사이트든지 우리가 가입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커한테 뚫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이거 대책 없이 이렇게 가입을 해도 되나 싶은 진짜 게 그렇네요. 네, 좀 불안해요. 네, 사실 기업들의 고객 정보 유출은 전적으로 기업이 책임져야 할 것 같은데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책임이란 부분이 결국엔 돈이거든요. 네. 그 이전에 이제 다뤘었던 그 소비자한테 좀 유리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네.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 KT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들이 유출이 됐기 때문에 그 소송을 제기한 사람 10만 원씩 줬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가령 한 사람에 1,000만 원씩 줬다. 네. 그다음에 집단적 소송제로 그 1,000만 명을 모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 기업이 함부로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그 지금은 해봤자 뭐 한 10억, 20억 내면은 그게 이제 다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보안에 100억을 쓰는 것보다는 10억, 20억 쓰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지 그 책임이란 부분이 기업한테는 좀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인터파크 해킹이 이제 북한 소행이다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아까 그 상식에서 다뤘던 그 북한이 보낸 유령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게 많거든요. 네. 현실적으로는 기업이 이렇게 해킹을 당했다라고 네. 했을 때 북한이 계획해서 했다. 그러면 그럼 할 수 없지라고 넘어가야 되느냐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북한이든 누구든 간에 이런 그 보안 체계를 마련했어야지 그 북한이라고 해서 면제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사실 소비자들의 반응이라 뭐 이게 북한의 소행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면제부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면제부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뇌생남 이시안 쌤과 함께 취준생의 뇌를 오늘 좀 좀 더 또 센데요. 섹시하게 네, 만들어볼 그렇죠. 시간입니다. 네. 자, 다 같이 외쳐볼까요? 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네, 오늘의 족보 네. 열어주실까요? 열어보겠습니다.
자, 마케팅이나 상품을 판매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개인정보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은 학생 답해볼까요? 네. 저는 기업에서는 이름이나 메일 주소, 연령대와 같은 기본 정보만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소지나 주민등록번호 같이 정말 중요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또 본인 인증 방법으로 휴대전화 같은 거를 이용을 할 수는 있지만 요즘 많이 쓰는 안심번호를 이용하는 쪽도 생각하면서 정말 중요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제의 그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건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그냥 보통의 네네. 그런 소비자나 국민들의 입장이라면 기업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주소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 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서울에 사는 사람인지 뭐 종로에 사는 사람인지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품을 추천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마케팅이나 상품을 판매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려하라고 이 문제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케팅이나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객 정보가 있어야 그에 대해서 맞춤으로 어떤 기획이라든지 뭐 어떤 것을 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기업이 먼저 그 보안에 신경을 쓴다는 것을 딱 보여주면 개인정보를 그렇게 된다면 개인정보를 수집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업 내에서 운영하는 고객 관리 그 담당 부서 같은 것도 굉장히 부실하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갖춰지고 기업이 개인 정보에 대해서 정말 해킹당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보장이 있어야 고객들도 그래서 있으면 어디까지요? 있어도 주소지나 주민등록번호까지는 공개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 거네요, 어차피. 그 외의 정보들은 그 외의 정보는 어떤 것이 있죠? 메일 주소, 연령대, 이름, 뭐 관심사 같은 그러니까 유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범위 내에서만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 그럼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하고 또 이제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게 우리가 이제 기업의 면접 문제라는 걸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 답했던 거는 우리 방송의 주제와 관계된 답이었던 것 같아요. 방송의 주제. 네, 방송의 주제와 관계된 답이었던 것 같고 그것을 싹 빼고 만약 이 문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기업 입장에서도 리서치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곧 우리 기업에 이제 면접을 왔지만 돌아서서 안 돼가지고 돌아서 나가면 소비자잖아요. 네. 그 소비자들은 과연 이런 부분에서 어디까지 내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느낄까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싶어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에요. 네. 근데 그래서 물어보는 게 어디까지 공개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자꾸 엉뚱하게 보완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공개 어쩌고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핀트가 좀 어긋났고요. 네. 대신 제가 그다음에 더 압박하지 않은 건 그래서 다시 물어봤을 때는 그래도 좀 해가지고 이런 정도까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거든요. 거기엔 정답이 없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했기 때문에 그럼 뭐 이 정도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죠. 아하. 실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방금처럼 이제 저는 뭐 생년월일은 된다고 생각하고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유만 있으면 되거든요. 나이대라든가 아니면 관심사라든가 이런 거는 기업에 마케팅할 때 필요한 거니까 네. 그런 건 여기까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범위에 대한 이유만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정답은 없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근거만 타당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군요. 자, 선생님 평가 어떻게 들었나요? 처음에 대답했던 게 아무래도 네. 계속 그 방송 주제랑 그다음에 기사들을 읽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쌤이 이제 이유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유를 좀 더 여러 가지 좀 타당한 걸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늘어가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쌤의 족보 열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이제 개인정보가 이제 업체들의 그런 문제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네. 또 하나는 또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하지 않는 우리도 약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봤거든요. 개인정보 관리는 업체도 중요한 거지만 네, 네. 개인들에게도 의무사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거를 좀 문제로 내봤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개인정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많은 거가 많을수록 데이터베이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좀 적어져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인터파크 같은 거 한 20명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사람이 모인 다음에 한 명만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사주고 싶은 거를 다 이제 리스트업을 받아가지고 그 친구가 사주고 그렇게 또 20명이 모이면서 이제 한 명씩 이렇게 가입을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그 데이터베이스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돈을 좀 받고 약간 좀 이렇게 자기가 희생하는 이제 거예요? 희생이죠. 돈을 받잖아요 대신에. 정보 희생양. 그런데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네. IPN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뭐예요? 개인 주민등록 실제 주민등록번호를 IPN. 최소화 노출을 시키는 거죠. 좋네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봤네요. 하긴 아니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긴 게 IPN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네. 그렇네요, 선생님. 자, 우리 예은 예은 학생은 학생은 어떤가요? 저도 가입을 안 하는 게 사실은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게 요새는 비회원으로도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알고 있긴 한데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가입을 했을 때 어떻게 나를 지키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지. 이 가입을 안 하면 가져가면은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하면 되죠. 예. 그러면 보미 언니랑 비슷하게 최소한으로 가입을 하고 IPN을 적극 이용하는 IP를 적극 이용하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톡방 친구들의 의견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태희 학생, 불필요한 가입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꼭 필요한 곳에만 가입하고 장시간 사용하지 않은 사이트는 바로바로 탈퇴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늘. 자, 태연 학생. 자신이 어떤 홈페이지에 가입을 했는지 한 번 정도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메일에 보면 각종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 메일 및 현 상황을 알려주는 메일이 많이 옵니다. 이를 무시하지 말고 그때그때 확인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주기적인 변경을 해야 할 것이고 또 PC방 및 공동이 쓰는 컴퓨터를 사용한 뒤에는 인터넷 기록 삭제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이건 괜찮은 방법이죠. 네. 다혜 학생. 회원가입을 할 때 제3자에게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체크를 하지 않은 편이 좋다. 일회성의 할인 쿠폰을 위해 회원가입을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적재적소에만 가입을 하고 지속적으로 인터넷 쿠키 삭제나 인터넷 방화벽 강화를 통해 스스로가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온유 학생, 불법 다운로드를 경계하고 또한 평소에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는 것이 좋다. 불법으로 회원가입을 유인하는 사이트들이 넘쳐난다. 검증되지 않은 사이트는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며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서 비밀번호도 자주 바꿔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네요. 맞아요. 자, 우리 예은 학생 친구들 의견 어때요? 저는 이 공태현 학생의 공학생. 의견이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게 예. 요새 이게 권장사항처럼 되게 얘기가 많이 되더라고요. 자기 주민번호로 가입한 그 아이디들이 쭉 나와서 맞아요. 그거를 바로바로 이렇게 탈퇴할 수 있게 그런 걸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네요. 네, 이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현실적으로 사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또 막상 하려면 되게 귀찮잖아요. 맞아요. 아이핀도 인증하고 맞아요, 뭐.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되게 양쪽에 노출돼 있는 거예요. 간편했으면 좋겠는데 네. 또 노출되면 안 되고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좀 현실적인 건 태희 학생의 그러니까 불필요한 사이트는 탈퇴해 주는 거. 그렇죠. 사실은 여기 이 관리를 할 때도 현실적인 비밀번호의 거네요. 문제가 아니라 비밀번호를 바꾼다고 하는 게 비밀번호체 지금 유출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탈퇴를 해가지고 거기서 예. 삭제를 해버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죠. 이 맞물려서 좀 태희 학생의 이런 탈퇴해주는 자세가 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태희 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은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과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 개콘에서 유행했던 그거 어떤 거요? 그거 기억나시죠? 어떤 겁니까? 고객님, 해피해피 서비스입니다. 아, 이거 있잖아요. 알아보셨어요? 네. 알아보셨어요? 이거 있죠. 근데 이게 정말 우리 지금 정보가 5천 몇백만 명이 다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해피해피 서비스가 어느 순간 나한테 와도 저는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둔감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피해피 서비스가 와도 끊고 말지 이게 왜 유출됐으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그걸 국민들이 좀 자꾸 그걸 파헤치고 이게 좀 고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좀 기업들이 조금 더 개인정보 유출되지 않도록 신경 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예은 학생 어떻게 만나요, 오늘? 저도 방금 전에 이쌤이 얘기하셨는데 네. 저런
보이스피싱 전화를 진짜 많이 받거든요. 보이스피싱 전화를 너무 많이 받고 실제로 막 속은 적도 있고 이러니까 네, 개인정보 속은 적 있어요? 네, 경찰서 어디로 오라고 해가지고 갔어요? 가겠다고 전화를 계속하고 그랬었죠. 전 정말인 줄 알고. 근데 갔어요, 실제로? 네, 어디 주소를 보내줘서 가는데 어우. 가는 길에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죠. 나 큰일 났다고. 진짜 큰일 날 나 뻔했네. 소송당했다고 그랬더니 그걸 믿냐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너무 위험해요. 네.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런 걸 여러 번 당했었는데 네, 기업들이 그러니까 정보가 유출이 좀 안 되게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죠. 네, 이제 취준생 입장에서도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기업들의 책임과 관련해서 오늘 주제를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참 예은 학생 착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